자, 저희가 다뤄야 될 걸 한번 다뤄볼까요?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 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뭐예요, 소장님?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임시국회나 정기국회 때 본인이 이제 앞으로 임시국회, 정기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네. 우리 당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를 밝히는 거죠, 국민들께.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네. 이낙연 비교섭 단체도 연설합니다. 기회를 주죠. 하루에 몰아서.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어제 했는데 괜찮았어요? 어땠어요? 그냥 뭐 항상 괜찮으시죠. 네? 그냥 이제 참 들으면서 괜찮다.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잖아요. 하이비스인데 확 들어오는 게 역시 좀 별로 없었다 그런 느낌. 무슨 뭐 신복지제도 이런 구상을 펼쳤는데 안 와닿았어요? 뭐 별로. 저는 그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는 야당이 나쁜 인간들 하면서 음. 공격하는 거랑, 또 하나 저는 앞으로 이러한 정책, 복지 정책을 저희 대선에 주요한 정책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한 건데, 저는 뭐 혹평하고 싶어요. 이제 비판을 두 군데 다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신복지제도 구상만 좀 간단하게 비평할게요. 복지제도는요, 우리나라 가장 현재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라는 당면 명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권 후보시잖아요. 대선 나가겠다고 하시잖아요. 한 나라를 경영하고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단순히 보편적 재난지원금 줄게요, 아동수당 18살까지 확장해서 줄게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가장 쉬운 행정과 복지는요, 빚을 내가지고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어떤지,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화된 그런 연령별 이런 복지제도를 해야지, 돈을 더 주겠다라는 수준의 신복지 구상 체계를 마련하셨다라는 것은 대권 후보로서 준비가 덜 돼 있다라는 자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좀 재정을 좀 더 확장할 수밖에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건 전 세계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그 부분에서 비판하는 건 좀 과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옛날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처음에 딱 그 이 교섭단체 연설을 각광받았을 때 이제는 과감한 증세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된다. 그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기본 시리즈입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신복지라면은 구복지하고 반대되는 이제 신복지라는 건데, 그럼 구복지가 우리가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신복지다라는 게 와야 되는데. 아니, 신복지는 지금 빚내가지고 돈 더 나눠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지사하고 뭐 별로 다를 바 없죠. 네. 두 분 다 오늘 되게 까칠하게 인색하시네. 심혈을 기울인 것 같던데. 너무 심혈을 기울이셨나?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렇죠. 다가가느냐가 중요한데, 저희 조언 드리자면은 좀 신복지로는 잘 안 와닿는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뭐 중부담 중복지, 기본소득 이런 식으로 좀 직접적으로 무슨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이름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준비가 덜 돼 있는데 이제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으셨잖아요. 그래서 좀 조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지지율 떨어지고 하니 내 정치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본인의 정책 공약을 이렇게 당의 공식적인 걸로 발표하시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언급을 했는데 이게 저는 조금 더 황당했을 것 같은데, 발표했는데 경제부총리가 그거 안 된다,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약간 머쓱해진 거 아니에요? 항상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죠. 오죽하면은 10차례인가 뭐 반대했다 그러대? 네, 오죽하면 별명이 홍도삼이겠어요. 홍두삼? 홍도삼이. 홍두삼이. 홍두삼이. 홍후태.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당이 이런 식으로 욕을 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돈을 벌지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어요. 살림을 살고 있는 엄마한테 야 빨리 고기도 사 먹고 애들 용돈도 더 주고 우리 뭐 자동차도 사자. 돈은 어디서 나와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집담보대출 받아, 빚내서 해도 돼. 우리 아직 빚이 50%밖에 안 되잖아. 이게 지금 가장이 할 일입니까? 돈이 없으면은요 가서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그럼 그 돈을 마련해 와야죠.
가장 쉬운 거라니까요. 빚내서 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증세하자고 하면 반대할 거잖아요. 증세해야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갈 수 있죠. 진전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도 좀 청와대가 아침에 최재성 정무수석이 이제 다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신 건 뭐 잠깐 들었는데 오늘도 출연했어요? 예, 뭐 요거 원래 핵심은 뭐 북원추 이야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니 뭐 앞으로 이제 당 정이 이렇게 뭐 토론을 하고 뭐 좁혀 나가고 뭐 그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말하자면 4차 재난지원금을 하든지 뭐든지 간에 봄에 속도감 있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추경을 하든지 안 하든지 국채를 발행하든지. 근데 청와대가 약간 팔짱 끼는 식으로 나오는 거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최재성 정무수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다뤘었는데 두 분 현역 국회의원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북한 원전 네. 추진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데 또 그 뭐죠 한반도 신경제 구상 담은 USB 공개하라고 그랬더니 야당에게 명운을 걸라 그러면 한다 뭐 이렇게 했던데 그게 뭔 말이에요? 난 당 해체해라. 해체라는 거예요? 명운이? 그럼요. 아, 자, 우리 USB 사실 아니면 공개 해체해라. 못 하는데 걸면은 당 해체하겠다는 조건을 걸면 우리가 공개할 수 있다라고 저는 협박하는 것이다라고 협박.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자, 참 조금만 더 얘기하면 안 양비론을 돼? 펼칠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세요. 네. 근데 정무수석이 저런 거 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정무수석은요 야당 설득하고 소통하고 뭐 이해 구할 것 있으면 이해 구하고 이런 대화 타협의 창구지 협박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이거랑 뭘 걸면은 뭐 한다. 그러니까 뭐 누가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타짜냐, 뭐 묻고 더블로 가냐 이런 식이니까 이게 안 좋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야당이 좀 무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야당이 무리한 거를 이렇게 좀 버퍼를 시켜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여권이 이제 점수를 딸 수 있을 네. 건데 좀 같이 막 이렇게 멱살잡이, 잘 만났다. 뭐 나 좀 안고 답답하던 차내에 시비 잘 걸어줬다. 뭐 한번 붙어보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별로. 원전 북한 원전 관련해서요. 한쪽은 이적행위라고 그랬고 한쪽은 북풍 공작이라고 그랬는데 평론가라서 평가하기엔 어디가 점수 땄어요? 어디가 손해 봤어요? 둘 다 그냥 0이라고 생각이 드는 둘다 들어요. 저도 뭐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왜냐면은 현재까지는. 야당이 부품 공작을 할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한 야당이 어떻게 부품 공작을 합니까? 그리고 이적행위라는 거는 여러 가지 앞에 조건이 붙었잖아요. 비핵화도 안 되고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원전을 건설해주면 이것은 이적행위야라는 거잖아요. 근데 건설되지도 않았고 비핵화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다음에 정부 여당 관계자들도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적행위가 그냥 정치적인 공격의 수단의 하나의 단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너무 양쪽이 감정 싸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적행위는요. 미국 헌법에 따르면 제가 사형이에요? 탄핵 전문가잖아요. 네. 탄핵 사유예요. 탄핵.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쓰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정치권이라도 이런 용어는 신중하게 써야 돼요. 그리고 북풍이라는 것도 한국 정치에 큰 아픔을 낳았던 건데 이거를 또 함부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도 그럼요.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실장님 네.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 관련해서 친일 DNA가 있다. 저 이것도 진짜 양비론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김종인 그 위원장이 하늘 해저터널 말했을 때 네. 저희 첫 번째 생이 제 고향 부산이잖아요. 좀 무성의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를 성의 이게 좀 없다. 연구를 해가지고 네. 뭐 기대 효과가 이렇게 저렇게 딱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가덕도 우리도 뭐 하나 더 해야지라고 해서 또 묻고 더블로 가 묻고 이런 더블이에요? 느낌인데 그러면은 여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되는데 무슨 뭐 또 친일 막 이렇게 나오고 아니요 문 대통령께서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 해가지고 국정 운영의 방향이라든지 기조 같은 걸 좀 이게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최근에 이런 뭐 법원 판결 같은 것도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다. 우리가 이거로 할 게 아니라 잘 풀려고 한다. 또 남북 관계 차원에서도 말하자면 올림픽 같은 걸 일본 도쿄 올림픽 열렸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스탠스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볼 때 되게 황당할 거예요. 자기들끼리 무슨 공약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뭐 친일, 제국주의, 뭐 야욕 뭐 이런 이야기하면은 물론 제가- 일본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지만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가 만약 여당 관계자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 해저 터널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는 거는 저희 정부 여당입니다. 고 김대중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토하시고 추진하려고 하셨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한번 제대로 일본과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부산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되지. 아니,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할 것까지야 저는 비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어쨌든 그럼 되지 그냥 뭐 단세포적으로 일본 얘기 나오면 친일파라 그러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색깔론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좋지 않고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거든요. 불쑥 있게 던지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적행위라는 표현도 제가 볼 때 좀 과하다 싶었는데 해저 터널도 지금까지 발언하신 것만 보면 뭐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지 않아요? 급해서 그렇죠. 왜 급해요? 선거 때문에 그런 거죠. 부산도 안 좋아요? 아니요, 부산은 이길 것 같아요. 여유 있게 이길 것 같은데. 누가 이겨요? 아니 국민의힘이 이기죠. 아니 주 그럼요. 없이 이긴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네, 국민의힘이 이겨요. 그런데 그쪽 지방 언론사들이 너무나 압박이 심해요.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 경제 발전을 위한 어떤 토목공사 부분에 관련해서 되게 말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압박을 가한다.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적행위라는 단어가 주는 자극적인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지만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적절하게 이제 저 이적행위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다른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사그라뜨리는 부분도 있고 한데 김종인 위원장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에서 너무 좀 압박을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그건 듭니다. 너무 없어. 그럼 제가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조망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연말에 대통령 지지율이 정말 안 좋을 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법무부 검찰 간의 갈등으로 대표되는 그 정치 갈등, 코로나 확진자 막 증가, 그다음에 이제 고질적인 경제, 민생, 부동산 문제 중에서 법무부 검찰하고 코로나 문제, 코로나 뭐 물론 코로나 쭉 가는 거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제거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경제, 민생만 남았어요.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 쪽의 거를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된다. 선거를 앞두고 경제, 민생으로 우리가 공격을 하겠지만은 주전선을 정치 쪽에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판단의 무기가 국원추가 적절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여당에서 뭐가 나왔을 때 그걸로 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소장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면 네. 이저 가덕도 신공항 네. 당내 이견이 없어요? 있어요. 갈등이 생기겠죠? 그럼요. 대우 그죠? 경부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반발하고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엔 입장이 없습니다. 밝히지 않겠습니다. 되게 불만스러운 거죠. 변수가 하나 있어요. 이번 달 안에 곽상도 의원, 대구 지역 의원이 밀양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지금 그 선포했어요. 그러면요 민주당한테 엄청나게 많이 공격당할 것 같아요. 봐라 저 당 대우 경북 주류 의원들이 밀양 신공항 하려고 아직도 수작 부리고 있다. 이거 빨리 정리해라. 저 당 못 믿는다. 이런 식 공격 가할 거거든요. 그래도 이겨요. 그래도 저는 이긴다고 봐요. 그래도 이긴다. 가덕도 문제는 그렇게 고향- 큰 선택의 부분이 고향 아니죠. 부산인데 어떻게 좀 아는 거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니 뭐 야당이 앞서고 있는 건 맞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 차곡차곡 실점을 쌓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물에 돌 던지면 안 보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올라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3자 구도로도 이길 수 있다. 자신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진짜 저요. 그래요? 당연히 지죠. 삼자구도면 어떻게 이깁니까? 저요? 표가 갈리는데. 더 잘하시겠지만 선거는 분열되면 지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유권자들이 단일화 시켜줄 수 있잖아. 표를 한쪽에 몰아버리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진다. 네. 이거 잘못된 판단이다. 잘못된 판단이죠. 결국엔 기싸움 같아요. 기싸움. 네, 그냥 호락호락하게 안철수에게 뭐 되든 안 되든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기싸움의 부분인데 기싸움하는 건 좋은데 감정까지 다치게 하면 나중에 각 후보 지지자들이 에이씨 저 사람 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그냥 여당 의원이 되는 게 낫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감정 싸움 하면 안 돼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제가 뭐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놓고 보면 언론에서는 시끄럽고 막 그 주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제 주변에서는 별 관심이 없거든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그죠? 네.
이미 지금 마음속에 다 이거는 결정해서 그런가? 저는 좀 지지층이 움직이는 선거 같아요. 아직 시민들이 이게 격동되지는 못하고 뭐 끝까지 격동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선거는 3월 5일 이후부터 시작이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자, 요것도 안 여쭤볼 수 없어요. 타짜니까. 판사 탄핵 역풍이 분다 안 분다. 별로 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역풍은 안 어차피 분다? 예, 사법농단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임 판사는 나쁜 사람, 물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그래도 사법농단 한 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 때문에 이미 나쁜 사람 돼 있거든요. 뭐 나쁜 사람 탄핵한다는데 뭐 국민들이 큰 분노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뭐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것 같은데 양쪽에 헌재에서 만약에 기각 나면 그건 좀 여당이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기각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프레임 뭐 같은 거. 알겠습니다. 제가 뭐 생각이 있었는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누구 편이야? 참으려고. 누구 의견에 더 동일하세요? 제가요? 네. 저는 네, 짧게 얘기해 말해주세요. 주세요. 이거 하는 것에 대해 찬반을 떠나서 그걸 왜 하냐에 대한 그다음 여론은 좀 안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지금 그런 거 할 때인가? 뭐 이런 정서들이 하려면 좀 작년에 있어요. 하지 1심 숫자가 나고 없었죠. 올라왔을 때. 원 숫자가 없었으니까 뭐 할 수도 없었겠지만 어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의도 타짜 장성철 소장, 윤태곤 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